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를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알찬 정보를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찌푸둥하지는 않으셨나요? 밤새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얼굴이 붓거나 이유 없는 피로감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기력이 떨어지면 비싼 영양제나 보약부터 찾곤 합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 건강을 되찾아줄 열쇠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널뛰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며 몸속의 묵은 독소까지 싹 배출해주는 영원의 기적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 몸을 살리는 황금 비율 물 마시기 비법을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소금물이어야 할까요? 선생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맹물 한 잔 마시는 게 습관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밤새 메마른 목을 축이는 데는 맹물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를 깨우고 혈액을 맑게 씻어내는 치료의 목적으로 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마시는 맹물, 특히 벌컥벌컥 들이키는 맹물은 우리 몸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체액, 즉 혈액과 세포 속 수분은 맹물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0.9%의 염도를 가진 짭짤한 소금물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링거 주사를 놓을 때도 맹물을 주입하지 않고 생리식염수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농도와 맞춰야만 몸이 거부 반응 없이 수분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 몸이 자는 동안 수분을 잃어 농도가 짙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맹물이 왈칵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즉 삼투압 현상이 작동합니다. 맹물이 들어오면 체내 염분 농도가 급격히 옅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몸은 들어온 물을 흡수하기보다는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급하게 내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아침에 마신 맹물은 세포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씻어내기보다는 이뇨작용만 촉진해 화장실만 자주 가게 만들고 정작 필요한 수분 흡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헛물켜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금 한 꼬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에 타는 약간의 소금은 물 분자를 꽉 붙잡아주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이 위장과 소장을 거쳐 대장까지 내려가는 동안 소금기는 수분이 그냥 빠져나가지 않고 혈관과 세포 구석구석으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비유하자면 맹물을 마시는 것은 바짝 마른 화분에 물을 확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흙에 스며들지 못하고 화분 밑으로 줄줄 흘러내려 버리지요. 하지만 소금물을 마시는 것은 흙을 부드럽게 적시며 뿌리 끝까지 수분을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이 수분을 붙잡아 우리 몸속 장기들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희석해 순환을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따뜻한 소금물은 최고의 천연 해독제가 됩니다. 우리가 기름기 묻은 그릇을 닦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찬물이나 맹물로만 헹구면 기름기가 겉돌고 잘 닦이지 않죠? 하지만 따뜻한 물에 세제를 조금 풀면 기름때가 싹 녹아내립니다. 우리 위장과 장 속에 껴있는 노폐물과 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녹아든 소금의 미네랄과 전해질 성분이 장벽에 붙은 숙병과 독소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강력한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이 들면 짜게 먹지 말라던데 소금물을 마시면 혈압이 오르지 않을까요? 하고 말이죠. 물론 국물 요리나 젓갈처럼 나트륨이 과다한 식사는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제된 맛소금이 아닙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죽염을 아주 연하게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저염식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 체내 염분이 부족해져서 기운이 없고 어지럽증을 느끼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소금은 우리 몸의 발전소와 같습니다. 전기가 잘 통해야 기계가 돌아가듯 몸속에 전해질이 청분해야 신경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활력이 생깁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공복의 소금물은 단순한 물 마시기가 아닙니다. 잠들어 있던 내 몸의 대사를 깨우고 세포 하나하나에 수분을 밀어넣으며 묵은 독소를 씻어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준비 운동인 셈입니다. 맹물로는 씻어낼 수 없는 몸속 찌꺼기, 소금물이 가진 삼투압의 힘으로 개운하게 비워내야 비로소 건강이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소금을 써야 하며 물과 소금의 비율은 어떻게 맞춰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무턱대고 짜게 마셨다가는 오히려 속만 쓰릴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가장 완벽한 소금물 레시피,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왜 맹물이 아닌 소금물이 우리 몸에 필요한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소중한 소금물 한 잔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구체적으로 어떤 청소를 시작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몸에도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찌꺼기를 내보내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배출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실 겁니다. 바로 장 이야기입니다. 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를 보관했다가 내보내는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이자 쓰레기통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잔변감이 남거나 며칠씩 소식이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여름에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며칠씩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면서 지독한 악취가 나고 그 독한 가스가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 몸속도 똑같습니다. 장 속의 묵은 변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그곳에서 발생한 유해가스와 독소가 장벽을 뚫고 다시 혈관으로 스며듭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장누수 증후군과 연결짓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 쓰레기통에서 흘러나온 더러운 물이 온 집안, 즉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관절이 쑤시는 원인이 바로 이 독소의 역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소금물은 꽉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강력한 뚫어뻥이자 최고급 세정제가 됩니다. 일반 맹물은 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상당량이 흡수되거나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려 정작 대장에 있는 딱딱한 변을 적셔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액과 농도가 비슷한 소금물은 위장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대장 깊숙한 곳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삼투압 작용을 통해 장 내부의 수분을 가두어 둡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라 비틀어져 장벽에 딱 달라붙은 숙변을 소금물이 불려주기 때문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진흙에 물을 부어 부드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을 머금어 부드러워진 변은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여 미끄러지듯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아침에 마신 소금물 한 잔이 자연스럽게 장을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즐거워졌다, 배가 쏙 들어갔다고 간증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물의 디톡스 효과는 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장, 즉 콩팥의 기능을 돕는데도 탁월합니다. 아마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짜게 먹으면 콩팥 나빠진다던데. 맞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입니다.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마치 맑은 시냇물이 아니라 진흙찬물처럼 변하는 것이죠. 신장은 이 혈액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혈액이 너무 끈적하면 필터가 막히고 무리가 갑니다.
이때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물은 혈액의 양을 적절히 늘려주고 혈류 속도를 높여 콩팥이 노폐물을 더 수월하게 걸러내도록 돕습니다. 찌든 때가 낀 빨래를 빨 때 물이 넉넉해야 때가 잘 빠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변을 통해 독소가 시원하게 배출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적 같은 효과는 바로 부종 완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손가락이 뻣뻣해서 주먹 쥐기 힘드신 분들 계시죠? 보통 붓기 뺀다고 물을 안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 몸은 소분이 부족하거나 염분 균형이 깨지면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몸속에 있는 소분을 꽉 붙잡아 둡니다. 이것이 바로 부종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소금을 탄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은 이제 수분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왔구나 라고 인지하고 안심하고 꽉 잡고 있던 묵은 수분, 부종을 놓아줍니다. 즉, 나쁜 수분을 배출하고 좋은 수분으로 채워지는 물갈이가 일어나는 셈입니다. 며칠만 꾸준히 드셔보셔도 아침에 반지가 헐거워지고 눈두덩이에 붓기가 가라앉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따뜻한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 면역력을 깨웁니다. 체온 1도가 오르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침은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따뜻한 기온을 품은 소금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열이 발생합니다. 차가운 엔진에 시동을 걸면 덜덜거리지만 예열된 엔진은 부드럽게 돌아가듯 따뜻한 소금물은 밤새 굳어있던 내장기관을 따뜻하게 데워 신진대사를 폭발적으로 촉진합니다. 이렇게 대사가 활발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 소모가 늘어나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은 묵은 변을 밀어내는 강력한 빗자루이자 끈적한 피를 맑게 하는 정화제입니다. 퉁퉁 부은 몸을 날씬하게 만드는 천연 붓기 제거제입니다. 내 몸속 소래기통을 깨끗이 비워야 그 자리에 건강과 활력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당장 내일부터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하지만 잠깐,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아무 소금이나 물에 탄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농도가 너무 옅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짜면 구토가 나오거나 위를 상할 수 있습니다. 약이 되는 소금물, 내 입맛에도 맞고 건강에도 딱 맞는 황금 비율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소금을 선택해야 가장 안전할까요? 이어서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소금통을 점검하고 내 몸에 딱 맞는 인생 소금물을 만드는 특급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메모지 준비하시고 다음 내용에 집중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앞서 우리는 소금물이 장과 신장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천연 소금물의 능력은 단순히 몸을 비워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중년 이후 우리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혈당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챕터 3에서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천연 미네랄의 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뇨가 걱정되시거나 식후에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힘드신 분들, 혹은 아침 공복 혈당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짜게 먹으면 당뇨에 안 좋다라는 말을 정설처럼 믿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라면이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화학적인 정제염, 그리고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여 당뇨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마시는 좋은 소금물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당뇨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과 당분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피 속에 그대로 남아 떠돌아다니는 병입니다. 피 속에 설탕이 둥둥 떠다니니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며 온몸의 장기가 망가지는 것이지요. 이때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세포 안으로 쏙쏙 집어넣어 에너지로 태우게 만드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될수록 이 인슐린이 재기능을 못하거나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거부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현관문 열쇠 구멍이 녹슬어서 열쇠를 꽂아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요. 놀랍게도 이 녹슨 열쇠 구멍을 닦아주고 기름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 속에 함유된 천연 미네랄입니다. 특히 천일염이나 죽염 같은 좋은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륨, 아연, 망간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미네랄이 80여 가지나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짠맛을 내는 성분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생명의 불쏘시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인슐린 보조제라고 불릴 만큼 혈당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안에서 열어주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밤새 고갈된 미네랄이 즉각적으로 보충되면서 세포들이 깨어납니다. 자, 이제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또한 아침 공복의 소금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훌륭한 안전벨트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이나 빵, 밥을 바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속에 당분이 들어오면 흡수 속도가 무시무시하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사 30분 전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물을 미리 마셔두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물의 미네랄 성분이 위장관을 코팅하고 소화효소의 분비를 조절하여 음식물이 너무 급하게 분해되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것을 방지하고 완만하게 오르도록 돕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곤증을 예방하고 하루 종일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적절한 소금 섭취가 오히려 설탕 중독을 끊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미네랄이 부족할 때 뇌에서 가짜 배고픔을 만들어내어 단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입이 심심하고 자꾸만 달달한 간식이 당기는 이유가 사실은 내 몸속에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짭짤한 소금물 한 잔으로 미네랄을 채워주면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네랄 균형이 잡히면 뇌가 만족감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혹시 새벽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 공복 혈당이 유난히 높게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곤 하십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왜 혈당이 오를까요? 이는 자는 동안 우리 몸을 깨우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간에 저장된 당을 억지로 끌어다 쓰기 때문입니다. 이때 따뜻한 소금물은 부신 기능을 도와 코르티솔 호르몬이 날뛰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이 공급되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필요하게 간에서 당을 뿜어내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마시는 이 한 잔의 소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끈적한 혈액을 맑게 희석하는 희석제이자 세포의 문을 열어 당분을 태우게 하는 점화 플러그이며 폭주하는 식욕을 잠재우는 천연 식욕 억제제인 셈입니다. 맹물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이 미네랄의 힘이야말로 중년의 혈당 관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이제 확신이 드실 겁니다. 소금물 이거 정말 제대로 마셔봐야겠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짜게 드셔서 위가 쓰리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너무 싱겁게 드셔서 효과를 못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맛있다, 시원하다라고 느끼면서 세포가 춤을 추는 기적의 소금물 황금 비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티스푼으로 깎아서 하나일까요? 아니면 듬뿍 하나일까요? 이제 마지막 챕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소금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패 없는 황금 비율 레시피와 섭취 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실전편에 도달했습니다. 앞서 소금물이 우리 몸의 독소를 빼내고 혈당을 잡는 기적의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아마 마음 급하신 분들은 벌써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통을 열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멈추시고 제 이야기를 꼭 먼저 들어주십시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산삼이라도 내 체질에 맞지 않게 혹은 너무 과하게 먹으면 독초가 되는 법입니다. 소금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알고 마시면 생명수가 되지만 무턱대고 마시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어떤 소금을 쓰느냐입니다. 혹시 댁내 부엌에 있는 하얀색 맛소금이나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아주 고운 입자의 정제염을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그 소금들은 지금 당장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싸게 사는 정제염은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가공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은 싹 깎여 나가고 오로지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 덩어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런 소금으로 물을 타 마시면 앞서 말씀드린 미네랄의 기적은커녕 혈압만 오르고 몸이 붓는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소금은 살아있는 소금입니다. 햇빛과 바람이 빚어낸 국산 천일염, 혹은 불에 구워 불순물은 날리고 미네랄 함량을 극대화한 죽염이나 용융소금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소금들은 물에 녹였을 때 단순히 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끝맛이 달큰하고 부드러운 감칠맛이 돕니다. 바로 그 미네랄의 맛이 우리 세포를 살리는 핵심입니다.
자, 좋은 소금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황금 비율을 맞출 차례입니다. 선생님, 물 몇 밀리리터에 소금 몇 그램을 넣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시죠? 물론 교과서적인 정답은 우리 체액과 같은 농도인 0.9%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저울을 꺼내 소금을 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날의 컨디션마다 몸이 받아들이는 염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내 입맛을 믿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물 한 컵, 약 250에서 300ml를 준비합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36.5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찬물은 위장을 놀라게 하고 소금이 잘 녹지 않아 효과가 떨어집니다. 둘째, 티스푼으로 3분의 1 정도 혹은 깎아서 반 스푼 정도의 소금을 물에 넣고 잘 저어줍니다. 셋째, 이제 맛을 보십시오. 이때 혀끝에 느껴지는 맛이 기분 좋게 짭짤하며 목넘김이 부드럽다면 합격입니다. 마치 콩나물국간이 아주 잘 맞았을 때 혹은 내 눈물이나 땀맛과 비슷할 때가 딱 좋습니다. 만약 너무 짜서 못 먹겠다 싶으면 내 몸에 비해 소금이 많은 것입니다. 물을 더 타십시오. 반대로 이게 맹물이야 소금물이야 싶을 정도로 밍밍하다면 소금을 아주 조금 더 추가하십시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0.9% 농도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연하게 소금기가 스쳐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옅게 시작해서 점차 내 몸이 원할 때 농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마시는 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하신 후 이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드시는데 절대 벌컥벌컥 원샷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아직 잠에서 덜 깼습니다. 소금물을 입안에 머금고 가글 하듯이 혀로 굴리면서 침과 충분히 섞이게 한 뒤 천천히 삼키십시오. 이 과정은 뇌에게 이제 영양분이 들어간다는 신호를 보내고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과정입니다. 천천히 5분에서 10분에 걸쳐 나누어 마시며 몸속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소금물이 아무리 좋아도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신장질환이 있어 투석 중이거나 의사로부터 엄격한 저염식을 처방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신장이 소금기를 걸러내지 못하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하며 함부로 소금물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둘째,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중증 고혈압 환자분들입니다. 물론 좋은 소금은 장기적으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지만 갑자기 섭취량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아주 옅은 농도로 시작하시되 혈압계를 곁에 두고 매일 체크하면서 내 몸의 반응에 살피셔야 합니다. 셋째, 소금물을 마셨는데 몸이 심하게 붓거나 두통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명현현상, 호전 반응일 수도 있지만 내 몸의 배출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소금량을 줄이거나 며칠 쉬었다가 맹물과 번갈아 드시면서 몸을 적응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는 반짝 특효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습관은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장 비싼 영양제 대신 부엌 천장에서 좋은 소금을 꺼내 따뜻한 물 한 잔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짭짤하고 따뜻한 한 잔이 굳어있던 내 몸을 깨우고 탁해진 피를 맑게 하며 활기찬 아침을 여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금물 건강법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중년의 삶을 빛내줄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매일 아침 내 손에 쥐어진 따뜻한 찻잔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세월 묵묵히 가족과 세상을 위해 헌신해온 여러분의 몸은 이제 누구보다 세심한 보살핌과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닙니다. 고단했던 내 몸 안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다시 힘차게 살아갈 힘을 주는 나 자신에게 바치는 가장 귀한 아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비록 어제보다 하루 더 나이 들었을지라도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맑고 가벼운 몸으로 눈뜨시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이 건강한 비결을 함께 나누며 모두가 활짝 웃는 내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하고 활기찬 중년을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